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열의 반복문과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식의 반복문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후에 약간 더 세련된 방법의 반복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제가 애니멀스로 이렇게 컨셉을 잡았으니까 애니멀스로 선언을 하는데, 배열 안에 이 오브젝트 형태로 그 배열의 값들을 하나씩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있을 거고요. 사이즈는 빅, 그리고 is aggressive, 사납냐, 그렇죠, 사납죠. 그래, 불리한 값으로 사납다고 주고, 그리고 reduce를 이따가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숫자형의 값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를 한 4개 정도 복사를 하시고, 동물 4가지를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몽키, 몽키, 그리고 캣, 렛. 몽키의 사이즈는 미디엄 정도 되겠네요. 네, 미디엄. 고양이는 스몰, 렛도 스몰.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원숭이 사납다, 고양이 안 사납다, 쥐도 안 사납다. 원숭이 몸무게는 그냥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고양이는 10, 그리고 쥐는 한 5kg, 5kg 너무 큰데 2kg, 2kg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는데, 일단 전통의 반복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통적인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for로 for문을 통해서 이제 돌리는 거고요. i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이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어떤 조건에 다다를 때까지 1씩 증가하다가 예를 들어서 10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반복문을 멈추는 그런 형태의 반복문을 줄 거고요. 그래서 i가 계속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콘스트가 아닌 let으로 선언을 했고요. 이 i가 10보다 작게 되면 이 반복문을 멈출 거고, 그리고 이 i를 1씩 계속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단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반복문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더니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반복문이 잘 실행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애니멀스를 어떻게 여기에 출력을 할까요? 네, 바로 애니멀스는 배열이니까 그 배열의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i를 통해서 0부터 1까지 증가를 하니까 0번째 인덱스 때는 얘가 출력될 거고, 1, 2, 3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4보다 작다고 해야 0, 1, 2, 3까지 실행이 되고, 4가 되면은 조건이 충족이 안 해서 멈추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배열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이 하나씩 출력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오브젝트 전체를 출력해도 되지만 이름만 선택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포문이었고요. 전통의 포문이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애니멀스의 랭스를 이렇게 해서, 애니멀스의 랭스는 4일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있으니까 애니멀스의 랭스는 4가 되고요. 4보다 작으면 당연히 딱 그 크기만큼 돌 거니까 이렇게 반복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여드릴 반복문은 요거보다는 약간 더 조금 더 간결하다고 할 수 있는 반복문인데요. 네, 똑같이 for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번에는 let animal of animals, 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반복문을 돌리는 건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 배열의 아이템이라는 뜻이에요.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값들을 요 변수에 남게 되고, 이 변수를 출력해보면 위에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주석을 처리를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또 다른 반복문으로는 while문이 있을 텐데요. while문도 똑같이 이제 조건을 걸 거기 때문에 let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while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가 10보다 작을 동안에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솔 로그, 그리고 i를 찍겠습니다. 애니멀스의 인덱스 안 찍고 그냥 i로 찍어서 확인만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i가 증가를 시켜준다라는 것을 꼭 넣어줘야 이 while문이 10이라는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이렇게 10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전통의 반복문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이제 반복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for each 그리고 map, filter, reduce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for each는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단순한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을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가 기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배열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릴 거니까 배열을 담아 놓은 이 변수를 여기에 적어 주시고 for each 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요. 여기에 function 하고 중괄호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이런 변수에 담았던 것처럼 이 아이템을 변수에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imal이라는 제가 임의로 준 이름을 여기에 변수로 넣어 놓고 콘솔 로그 animal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애니멀의 사이즈 해보면 빅, 미디엄, 스몰, 그리고 몸무게도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인자로 저희가 두 번째 인자를 주게 되면 보통은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저는 주는 편인데요. 두 번째 인자는 이 반복문의 인덱스가 돼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한번 찍어보게 되면 0, 1, 2, 3 이렇게 인덱스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자도 활용을 하면 더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or each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맵입니다. 맵은 어떤 배열을 다른 형태의 배열로 다시 재생산할 때 사용하는 반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st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 안에 새롭게 변형시킨 변수를 담을 거예요. const animals name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변수에는 새로운 배열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animals map 똑같이 function 여기에 animal이라는 변수를 또 지정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 배열을 다시 재생산해서 그 값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return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을 남길지 지정을 할 거예요. 어떤 값을 남길 거냐면 animal의 name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console log animals names이라는 새롭게 재가공한 배열을 찍어 보시면 이렇게 name만 들어가 있는 배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라이온이고 이거는 큽니다 라는 문장으로 된 배열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백태그를 활용을 할 거고요. 템플릿 문법을 사용할 겁니다. 템플릿 문법은 이렇게 문자열이랑 변수를 함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편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this animal's name은 animal's name is 여기에다가 animal의 name을 넣을 거고요. and 그리고 size는 animal의 사이즈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이 변수에 담았고요. 이 변수를 찍어보면 이렇게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재생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전통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좀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필터는 어떤 이 배열 안에서 특정 조건을 가진 아이템들만 뽑아내는 그런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변수에 담을 거고요. 이번에는 animal
스몰 애니멀만 뽑아 보겠습니다. 스몰 애니멀. 그러면 제 예상에는 캣과 렛 요 두 가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스몰 애니멀스는 자, 애니멀스라는 배열을 재생산할 거기 때문에 애니멀스의 필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펑션 여기에다가 다시 담을 겁니다. 애니멀이라고 뭐 애니멀 안 주셔도 되고 그냥 아이템 주셔도 돼요. 이거는 본인이 주고 싶은 걸로 이제 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아이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리턴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아이템의 사이즈가 스몰 똑같은 경우에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템의 사이즈가 스몰인 경우에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콘솔 로그를 찍어서 스몰 애니멀스를 찍어보면은 두 개만 들어가 있죠. 캣과 렛이 들어오면은 필터가 된 겁니다. 네, 캣, 렛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스몰 대신에 제가 만약에 뭐 미디엄이라고 하면 하나만 검출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실시간 검색 이런 걸 할 때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어떤 인풋 창이 있고 여기 테이블들이 쭉 있는데 위에 인풋 창에 스몰이라고 치면 필터가 된 게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필터된 데이터 두 개만 다시 이 테이블에 띄우게 되면 네, 여기에 적혀 있는 스몰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리듀스를 해볼 건데요. 리듀스는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 배열 안에 값들의 합을 구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배열을 동물로 하기 전에 숫자로 된 단순한 배열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넘버스는 1, 10, 11, 25, 23, 444 네, 요런 배열의 값들이 있다고 했고 이것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토탈은 넘버스라는 배열의 reduce 똑같이 네, 펑션.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arrow 펑션 하는 걸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펑션. 이번에는요, 원래 앞에 남아있는 값, 그리고 현재 값. 이거는 여기 이제 accumulate라고 해서 더해진 값이에요. 이 반복문이 돌면서, 네, 첫 번째 인덱스가 더해지고, 이 더해진 값이 여기에 남게 되고, 두 번째 돌 때는 앞에 더해진 값 더하기 현재 값. 이거를 또 더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반복문 돌 때는 이게 그 앞에 값이 더해진 값이 또 남게 되고 이런 원리거든요. 네. 해서 ACC는 현재 남은 값이고 current는 현재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지키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네, ACC 더하기 call 이렇게 하게 되면은 쌓여있는 값에 현재 값을 계속 더한 값이 리턴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토탈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콘솔 로그 토탈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콘솔 로그를 이 반복문에 돌렸기 때문에 처음에 1이 현재 값이 됐고요. 그 후에 10이 더해져서 11이 됐고 11 더하기 11이 돼서 22가 됐고 그 다음 값인 23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두 개가 더해서 45가 되고 마지막으로 444가 더해지면서 48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듀스를 통하면 이 배열 안에 값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열이 이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 형태일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사실 오브젝트 형태의 배열이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몸무게, 각 동물들의 몸무게 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거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const 토탈은 토탈 weight이라고 할게요. 네, 토탈 weight은 애니멀스의 오타가 났네.
애니멀스에 똑같이 reduce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그리고 현재 값, 더해진 값과 현재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네, return을 해주시는데, return은 ACC, 더해진 값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cur에 이 오브젝트를 더하면 당연히 계산이 안 되겠죠, 그죠? 오브젝트 안에 weight만, 네, 몸무게만 더한 게 요게 계속 쌓여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일단 한번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하고 문자열처럼 이렇게 30102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 오브젝트 처음에 초기 값이 없을 때는 이 배열의 첫 번째 값 자체가 처음에 쌓여진 값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처음 값을 맨 처음에 놓을 때는 값이 0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0 더하기 200, 200 더하기 30, 230 더하기 10, 24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값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반복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문들은 특히 위의 것들은 제외하고 for each, map, filter, reduce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면 코드도 더 깔끔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코드를 참 예쁘게 잘 신경 써서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사실 if문이죠. if, else인데요. 상당히 간단해요. 정말 쉽고,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모든 대부분의 언어들이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배열 x가 10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if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는 조건을 넣습니다. 만약에 x가 10이면 콘솔 로그 백태그로 해볼까요? 네. x is 10. 네. 네, 이렇게 x가 10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equal 표시를 2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3개를 한번 해볼게요. 3개를 하고 똑같이 console log x is 10 이렇게 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2개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equal 표시가 3개인 것은 자료형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 x가 10이고, 그리고 여기에 비교하는 값을 제가 넘버 타입으로 10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형까지 같아야 조건이 성립을 하고요. 이 equal 표시가 2개가 되면은 자료형이 다르다고 하면 자료형이 달라도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equal 표시가 3개일 때 제가 여기 스트링 형태의 10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네, 나오지 않고요. 자, 스트링 형태의 10을 하면 아무 콘솔도 찍히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equal 표시를 2개만 했을 때 여기에는 넘버 타입인데 x는 넘버인데 스트링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똑같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발하시는 분,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제 3개를 사용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네. 그래야 이제 오류가 최소로 이제 줄어들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if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만약에 if가 아닌 경우에는 x는 10이 아닙니다. 이렇게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닌 경우, 반대, 나머지 경우는 else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20으로 바꾸게 되면은 x is not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조건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else if를 통해서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x가 20이면은 20이면은 x는 20입니다. 그리고 10도 아니고 20도 아니면 n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인 경우에는 요 조건을 타게 됐고 10일 경우에는 이 조건을 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 조건도 속하지 않으면 이 조건을 타게 됩니다. 사망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망연산자를 잘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Vue.js라든지 React.js를 사용을 할 때 사망연산자를 사용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게 코드를 더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일 경우에는 어떤 것, 거짓일 경우에는 어떤 것, 이렇게 명확하게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콘스트로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콘스트 푸드는 만약에 애니멀이 여기 위에 애니멀을 하나 선언을 해 놓을게요. 애니멀은 라이온이라고 하나 선언을 해 놓고요. 만약에 푸드를 선언을 하는데 애니멀이 라이온이면 치킨 밑을 먹어야 되겠죠. 고기를 먹어야 될 거고요. 라이온이 아니면 그냥 애플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애니멀이 라이온이면 여기 조건이 들어갔고, 참인 경우에 애니멀이 라이온이 맞으면 밑을 풋에 넣고, 애니멀이 라이온이 아니면 애플을 푸드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콘솔 로그 푸드를 찍어보면 이렇게 밑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라이온이 아니라 캣이라고 하면 애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망연산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else문을 사용하면 이게 세 줄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if 애니멀이 라이온이면, 그죠? else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 조건문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를 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문,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실행하고, 조건이 있을 때 실행하고, 어떻게 보면 if문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const 애니멀은 라이온이라고, 애니멀은 라이온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 스위치문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넣을 거고요. 애니멀이라는 변수를 넣을 거고, 케이스 애니멀이 라이온이면 여기 이제 조건을 넣는 거예요. console log animal is lion 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break, 이 조건이 성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몽키면 console log animal is monkey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다시 break.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디폴트라는 값을 줘서 어떤 조건에도 속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animal is unknown 하면 되겠네요. 하고 break. 자, 했을 때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제 실행을 해서 animal is lion이고요. 여기에 제가 monkey를 넣게 되면은 animal is monkey. 근데 여기 제가 hippo라고 쓰면은 이 조건에 케이스에 없기 때문에 디폴트가 실행되면서 이 콘솔문이 실행이 된 겁니다. 스위치 케이스문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펑션,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펑션은 기본적으로 펑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고요. 펑션 다음에는 이 메서드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함수 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 뭐 add 숫자를 더하는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열어서
함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 여기 괄호에는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서 이 함수의 어떤 값들을 통과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더하기니까 뭐 a 더하기 b 메서드를 받는 게 좋겠죠. 여기에 a랑 b라고 그냥 간단하게 선언을 하고요. 값을 a 더하기 b를 리턴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const 포탈은 const sum이라고 할게요. sum은 10 더하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첫 번째 인자에 10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에 20이 들어가면서 10 더하기 20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sum을 찍어보면 30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 알아봤고요. 이 함수를 만약에 제가 여기 const sum에서 숫자를 보내지 않으면, 여기 리턴을 더하기로 해서 리턴을 하는데 숫자를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라는 값이 리턴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숫자를 만약에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메서드에. 그럴 경우에 ES6에서 함수의 파라미터에 초기 값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이퀄 표시를 통해서 A는 기본적으로 1이 될 거고요, B도 기본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초기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난이 아니라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rrow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arrow 펑션은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모양만 다른 건 사실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arrow 펑션은 이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const라는 걸로 한번 지정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sum은 add라고 할까요? 예, add는 위에 거는 잠깐 주석을 처리해 놓고, add는 똑같이 파라미터를 여기에 받아주는 거예요. a, b. 그리고 뚱뚱한 이 화살표 fat arrow를 써가지고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화살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바뀐 거고요. 안에 리턴 해주고 이런 로직 부분은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없어서 그런 거고요. 콘솔 로그 add, 이번에는 바로 add를 바로 호출해가지고 10, 2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30이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이 arrow 펑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중괄호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리턴을 빼고 리턴을 빼셔도 바로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코드가 더 간결해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하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add가 무조건 5를 더하는 값이고 파라미터는 하나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의 괄호를 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매우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사실은 뭐 디스나 이런 스코프, 렉시컬 스코프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다룰 건 아니고 나중에 다른 강좌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